자, 불필요한 거 다 빼고 일단은 기본 문장만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물론 다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It is difficult 다음에 컴마 일단 건너뛰셔야 돼요. 절대 읽으면 안 됩니다. 거기. 자,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정하는 것은 한계를. 이것만 딱 보고도요. 정답이 나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글은 다 읽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계를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계 규정 어려워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which는 당연히 관계대명사절이니까 뒷문장 자, where's까지만 자, which부터 where's까지 일 텐데 자, 뒷문장 불화문인 거 확인하세요, 빨리. 자, which 뒤에 자, 주어 reason 나왔고 그 다음에 should impose 동사고 목적어 없어요. 자, 그래서 뒷문장에 불화문인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성이 impose는 부과하답니다. 그냥 이성이라고 하지 말고 생각이라고 해볼게. 생각. 어려우니까 또 가장 쉬운 말로 한번 해보자. 생각이 부과하는 한계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 desire가 욕구죠. 부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자, 생각이 부과하다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욕구에 대한 규정. 그래서 뭐에 대한 규정인지 봤더니 부에 대한 욕망이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뒤에 for 있죠. 선생님은 실제로 for 안 읽겠지만 자, 실전에선 나는 거기 건너뜁니다. 자, 근데 여기 for가 나왔는데 그냥 for는 아닙니다. 왜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for가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입니다. for는 여기서 because로 쓰였습니다.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줄 거니까 일단 여기다가 좀 필기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절대적인 그 다음에 definite은 정해진입니다. 정해진 양의 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which부터 man까지 관계대명사절이죠. 한 남자를, 인간을 만족시키는 절대적인 부의 양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유가 나와 있는데 for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절대적인 부. 내가 원하는 절대적인 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딱 10억까지만 벌게. 나는 1억까지만 벌게. 이런 절대적인 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에 자, 바로 뭐가 나왔냐면 relative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자, 이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겠죠. 왜냐? absolute의 반대 단어입니다. 상대적인입니다. 자, 그 양은 어떤 양일까? 인간을 만족시키는 양입니다. 그냥 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amount는 양인데 그 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양이 아니라 인간을 만족시키는 양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상대적이랍니다. 자, that is to say는 다시 말하자면입니다. 절대 읽어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 that is to say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겁나 지금 엄청나게 길죠. Just so much as will maintain the proportion between what he wants and what he gets. 여기까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거기에는 상대적이란 말이 나올 거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굳이 그 뒤에까지 읽어버리면 더 복잡해진단 말이야, 문제를 풀기가. 그래서 구문이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나왔나 볼까? 자, that is to say는 다시 말하자면입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상대적이란 말을 풀어줄 겁니다. 자, just so much as. 자, 이거 동등 비교죠? so as니까 딱 그만큼만. 자, will maintain 유지할 딱 그만큼만. 비율을 어떤 비율이냐면 proportion이 비율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얻는 것 사이에 비율을 유지할 딱 그만큼만.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알았죠? 내가 원하는 게 있고요. 그가 얻는 것 사이에 비율을 유지할 딱 그만큼 그거를 이 사람은 상대적이라고 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여기 for 또 나왔네. 자, 좀 문장이 좀 지저분했습니다. 자, 여기 for도 뭔가 봐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막 그 컬론 있고 세미콜론하고 지랄 발광하는데 거기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봐봐. 한번 생각해봐. 당황스러웠을 거야. 수치사인데 투정사가 어떻게 나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얘가 접속사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주어라는 얘기고요. 어딘가에 동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머리를 괴롭히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냐 이거죠. 안 읽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자, 볼게요. to measure가 주어고 동사 어디 있나요? 쭉 가다 보니까 찾아봐 동사. 얘들아! 동사. is. is가 동사예요. 네. 자, 그러면 왜냐하면 한 남자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 다 건너뛰어볼게. 다 건너뛰어볼게요. 거기서 is로 갈지 알아야 돼요. 과감하게. 그냥 읽으면 안 된다고 글이라고 하는 건. 자, 한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 pointless, 무의미하대요. pointless는 무의미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게 무의미해 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어. 자,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간에 only by로 가볼게. 오직 그가 얻는 것으로만. only by what he gets. 그가 얻는 것으로만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버는데 한 달에 안 행복해요. 왜? 나는 2,000만 원을 얻고 싶거든. 이해됐니? 그러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and는 진짜 읽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볼게. 자, 뭐가 아니랍니다. not also가 들어가서 그가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았죠? 자, 다시 한번. 또한 그가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이게 뭐야? 욕망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가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닌 그가 얻는 것으로만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as는 당연히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뭐 하려고 하는 만큼, 비유입니다. 비유. try, 시도하고 표현하는 것만큼. 분수를, fraction 분수. 근데 어떤 분수냐? 관계대명사입니다. which shall은 we라고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numerator, 분자를 가지고 있는 분수. 근데 denominator, 분모가 없는 분수. 이해됐죠? 자, 봐봐. 지금 작가의 주장은, 봐봐. 작가의 주장은 뭐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된대, 행복이? 자, 작가의 주장 얘기해보자. 행복의 평가가 얘는 분명히 상대적이다. 절대적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비율로 행복을 측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뭐와 뭐 사이에? 자, 뭐와 뭐 사이에 비율로 행복을 평가한다는 얘기야. 자기가 원하는 것. 욕망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얻는 것. 이 비율을 가지고 행복을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얘기 안 돼. 알았지?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행복을 내가 버는 것으로만 측정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런데 그게 이걸 어디다가 비유를 했냐면 자, 어디에 분수에 비유를 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 분수도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 분모하고 분자가 있어야 되지. 근데 이 분수가 분자만 있고 분모가 없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이해돼 안 돼? 자, 봐봐. 여기 이만큼을 안 읽어야 돼요. 원래 실전에서는 여기 읽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야. 글을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요 여기 그냥 넘어갑니다. 난 절대 여기 읽으라고 얘기 안 해요. 평소에도. 그치? 나 이런 거 안 읽잖아. 그러니까 여기 읽으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내신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뒤로 넘어가 볼게. 자, 계속 뒤에 복잡한 소리가 나옵니다. A man never feels the loss of things which it never occurs to him to ask for. 도대체 뭔 소리야? 단어는 다 알겠는데 도대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남자는 절대 자, loss는 손실입니다. 그러면 사물에 대한 손실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which부터 ask for까지요. 자, occur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일어나다. 아니에요. 그럼 안 물어봤을 거야. occur to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생각이 떠오르답니다. 생각이 떠오르다. 자, 여기 볼게요. ask for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 여기서 위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ask for가 뭘까? 다른 말로 요청하다니까. 원하다. 바래다. 자, occur to 무슨 뜻이라고요? 떠오르다라고요.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볼게. 바랄 생각도 안 했던. 됐나요? 이해돼 안 돼? 바랄 생각도 안 일어났던 그 뜻이라고요. 자, 바랄 생각도 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손실감 느끼니? 나는 원래 100만 원을 갖고 싶었어.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어. 그리고 나는 그냥 50만 원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내가 50만 원 손해봤다고 생각해? 아니지. 100만 원을 요청해야 내가 50만 원을 못 벌었네. 큰일 났네. 뭐 이번 달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에 하고자 하는 말이 바래야 손실감을 느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결국에는 절대적인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내가 바래야 손실감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바래야 행복감을 느끼고. 알았죠?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자, 문장 진짜 지저분하네요. 자, 또 세미콜론 나왔습니다. He is just as happy without them. 자, 댐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바라지 않은 것들이죠. things입니다. 댐은. 자, 그러면 댐에다가 바라지 않는 것들이라고 넣어서 해볼게. 바라지 않은 것들 없이 그냥 행복한 겁니다. 당연하죠.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행복한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그 다음. 자, whilst는 한편입니다. 한편. 자, another가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뒤에는 반대 예시가 나올 것 같은데, 볼까요? 자, who may have 100 times as much입니다. 자, 100 times에다가 as much 나왔으니까 배수죠, 배수. 100배 더. 자, 100배 더 가질지도 모르는 누군가는 비참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has not got the one thing he wants. 띵하고 이 사이에 대 빠졌죠? 맞아요? 그가 원하는 한 가지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겁니다. 자, 얘는 왜 비참해야 돼? 아까는 happy였죠? 얘는 바라지 않았으니까 그냥 행복했지. 근데 얘는 바랐다고 여기 써있잖아. he wants라고. 맞아, 틀려?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happy의 반대인 miserable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miserable은 비참한입니다. 맞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바래야 행복한 거고 바래야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더니 150만이 됐어. 그럼 이제 행복한 거지. 맞아요? 근데 원래 내가 아예 그냥 100만 원을 바라지 않았어. 그럼 나는 5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한 거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다시 자, 100배 더 가질지도 모르는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그가 원했던 한 가지를 못 가졌기 때문에. 나한테 99개가 있어 지금. 100이 완벽한 건데 99개가 있어. 근데 그 하나를 더 갖고 싶어. 못 가지니까 미치는 거야.
옛날 양반 새끼들 그렇잖아. 그치? 나 99개 있는데 악착같이 그 천민들 쪽쪽 빨아가지고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지? 나는 100을 갖고 싶은데 하나를 못 가지니까 짜증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in fact 실제로 every man 모든 남자는 자신만의 horizon 여기서 잣대 정도로 해석하면 돼. 잣대. 원래는 수평선이잖아. 자,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얘기하잖아. 내 시력만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horizon은 여기서 한계 잣대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and he will expect as much he thinks it is possible for him to get. 그는 기대할 것입니다. as much as는 동등비교고요. he thinks 해석 잘해야 돼. 자, 이런 걸 삽입절이라고 하는데 he things를 그가 생각하는 이러면 안 되고 그가 생각하기에. he thinks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가 생각하기에 얻는 것이 to get 얻는 것이 가능한 만큼 그는 기대할 겁니다. 됐죠? 그는 기대할 것이다. 자기의 생각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는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진짜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이야. 아까 그거 신문으로 얘기하면 양반이야. 나는 100을 벌어왔기 때문에 내가 현재 90이네? 그럼 내 기대치는 100인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나는 그냥 천민이어서 그냥 주는 밥 먹고 사는 거야. 10만 있어도 행복해. 100은 꿈꾸지도 않았어. 그냥 10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비유가 적절치 못해서.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정답을 이제 찾아볼게요. 이렇게 가야 돼요.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의 한계는 사람마다 달라요. 맞아 틀려? 이게 들어가야 되겠지? 자, 정답이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리밋은 한계고요. 한 사람이 원하는 것의 한계가 자, vary가 동사입니다. 다르다. by person은 사람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 맞으셨나요? 자, 22번이요. 22번은 끝까지 되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못 본 유형의 글이 나왔는데 저 이거 처음에 2번 했다가 마지막에 쓰네. 정답이 맨 마지막에 있었어요. 나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자, 낚인 사람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틀리면 싸대기 맞아야 됩니다. 자, 22번 볼게요. 21번 내용이 됐어요? 일단은 주제 파악하는 데 집중해. 알았지? 주제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이런 문법적인 요소들 몇 개만 좀 놓고 일단은 이 글의 주제를 놓고 한 문장 한 문장씩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22번 갈게요. 자, all of the restaurants are using carefully chosen words to evoke vivid mental images of delicious food and rich dessert in order to draw the potential customer to their particular establishment.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식당들은 앞에는 정리 안 할 겁니다. 사용합니다. 자, 목적어가 words고요. chosen은 선택된이죠. pp. 자, 그 다음에 carefully가 chosen을 수식합니다. 그럼 주의 깊게 선택된 단어를 사용한다. evoke는 불러내답니다. 불러내기 위해서 생생한 정신적인 이미지를 불러내기 위해서 자, 뭐에 대한? 맛있는 음식에 대한. 자, 뭐에 대한? 뭔가 풍요로운 후식에 대한, 디저트에 대한.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draw, 끌다죠? 그러면 잠재적인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특정한 시설에 establishment, 시설. 자, 여기서는 식당, 그냥 식당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식당. 그 다음에 단어 그냥 선생님 생각나는 써볼게. 자, 멋진 단어 사용. 자, 그 다음 고객, 유치. 자, 이 정도면 잘 적은 것 같은데. 자, 계속 갑니다. 자, just like the restaurant. 이걸 읽으면서요. 잘 보세요. 이걸 읽으면서 얘가 키워드가 아님을 알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글의 전개 방식은
22번의 전개 방식은 B입니다. B. 식당이 키워드가 아니라 뭐가 나왔냐면 just like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나왔습니다. 그럼 식당과 마찬가지로 주어가 동사입니다 해서 이 주어가 얘기를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지? 그럼 키워드는 당연히 여기였어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연은 가지고 있다 자신만의 다이닝이 식사하다고요. establishment가 시설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식사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자연에도 뭐가 있다? 식당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키워드는 자연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inner fashion 한번 끊어볼까요? 자, similar to부터 묶습니다. customers까지. 자, 거기 빼고 컴마 뒤에서 바로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inner fashion부터 들이댔다가는요, 길을 잃기 십상이라니까. 그래서 다 날리고 컴마 뒤를 먼저 읽어야 됩니다. 자, 컴마 뒤 먼저 읽어볼게. 자, the restaurants of the natural world must also attract potential diners to sample their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 세계, 자, restaurator라고 ER 붙였잖아. 식당 업자예요, 식당 업자. 그러니까 실제로 식당 업자는 아니겠지. 그냥 자연 세계라고 해볼게요. 자연 세계는 attract, 끌어들여야 한다. 잠재적인 diners는 식사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곤충이겠죠? 맞아, 틀려? 아, 자연 세계잖아. 자연 세계에서 식사하는 사람이 디너 아니고 다이너야, 얘들아. 저녁이라고 하지 말고 N 하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잠재적인 손님을 끌어들여야 한다. 뭐라고? 샘플, 맛보라고. offering은 그들이 제공한 것을.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그럼 자연은 여기서 끌어들인다를 좀 속된 말로 뭐야? 꼬시는 거예요. 맞아요? 꼬셔. 일로 와. 이거 먹어봐. 이렇게. 알았죠? 자,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곤충 따위를 끌어들이겠죠. 자, 그래서 자기가 제공한 것을 offering 와서 맛보라고 꼬신답니다. 그럼 앞에 아까 해석 안 했는데 볼게요. inner fashion 방식으로 보자. 패션 방식이에요. similar to는 뭐뭐와 비슷한이잖아. 굳이 왜 읽냐고. 여기 식당 얘기인데. 식당 얘기 필요 없잖아요. 여기를 읽으면 진짜 아마추어라고. 모의고사 풀 때. 자, 그러면 그래도 한번 해석해 볼게. 식당이 financial은 재정적인입니다. 재정적인 의존과 비슷한 방식으로 어디에 의존을 하냐면 끌어들이는데 많은 고객들을 돈을 퍼부어서 끌어들이는 거야. 마케팅한다는 소리입니다. 알았죠? 식당이 고객을 마케팅해서 끌어들이는 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자연도 꼬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곤충을. 자, in the natural world, 자연 세계에서는 there are no neon sign, 네온 사인, 간판입니다. 사인은. 자, 네온 사인, 간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flash는 화려한입니다. 화려한 문구도 없습니다. in which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뭐 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마케팅할 잠재적인 식사를 마케팅할 화려한 말도 없습니다. 배고픈 동물들에게. 됐나요? 얘들이 뭐 말이 있어가지고 막 일로 와서 드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뭐 이라시아이마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좋아. 여기 인위치는 관계대명사 맞죠? 이거 먼저 한번 볼게. 앞에 전치사가 붙었다는 건 설명 잘 들어요.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치 앞에 인이 붙었다는 건 뒷문장이 완문이라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대답을 이겼더라. 맞지?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으면 뒷문장은 완벽한 문장이라고. 네. 맞죠? 이렇게 이해됐지?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존재해야 된다. 자, 그러면 in 위치 앞에 선행사 weres가 있습니다. 맞죠?
was. 자, 그렇다면 뒷문장이 완문이어야 될 텐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부정사. 불가능하죠? 원래 불가능하죠? 완문이라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원래대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긴 day라고 하면 되고요. day 이시겠네요. 자, it natural world 이십니다. 그 다음에 can market 그 다음에 meal 이렇게 potential 밀에도 그냥 선생님 밀만 썼습니다. 자, 주목해봐 얘들아. 주목. 자,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선생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잘 들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문일 때 줄여서 투부정사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랑 같은지 봐봐. 뭐랑 같냐면 여러분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what to do 이런 거 있잖아. 있어 없어? I don't know what to do.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듯이 다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냥 관계대명사는 안 됩니다. 뒷문장이 완문일 때만. 뒷문장이 완문일 때 이거를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문장입니다. It can market meal 해서 to market을 it can market이었는데 이걸 줄여서 to market으로 바꿨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 내가 외운 게 아닌데? 그럼 틀리는 거죠, 모르면. 알았죠? 자,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전치사 위치 투부정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뭐뭐 할. 자, 그 다음. 자, these restaurants로 갑니다. 이 식당들은 끊고요. that부터 to까지 갈게. 자, 관계대명사입니다. refer to는 언급하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급하고 있는 이 식당들은 세상의 꽃들입니다. 오, 그러면 식당을 뭐에 비유해서? 그럼 여기서 꼬시고 있는 건 누구야? 꼬시고 있는 애는 누구냐고? 당연히 꽃이죠. 꽃. 꽃들이 곤충을 꼬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언급하는 그 식당은 세상의 꽃들입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손님들은 수많은 유기물들입니다. 그냥 곤충이라고 할게요. 관계대명사절이고요. 꽃을 방문하는. 자,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넥타르는 즙이죠. 즙과 다른 다양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꽃을 방문하는 유기물들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꽃 그리고 유기물 곤충들이야. 얘네들을 꼬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식당에서 화려한 말을 사용해서 손님 꼬시듯이 이 꽃들이 곤충을 꼬신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instead of 전치사죠. 그래도 뒤에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뭐뭐 하는 대신에 사용하는 대신에 written language니까 그냥 단어, 쓰여진 언어니까 단어나 neon sign, 네온 사인을 사용하는 대신에 they, 꽃들이겠죠. 꽃들은 광고한다. 그들의 제공품을 offering, 제공물 just as effectively,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냄새의 언어를. 마지막에 얘가 얘를 꼬시는데 꼬신다니까 좀 이상하니까 현혹하는 거 한번 해볼게. 현혹을 하는데 그 수단이 냄새야 하고 끝나는 글이었어요. 됐죠? 자,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요. 3번이요. 자, 23번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오케이? 알았지? 자, 23번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23번 어렵지 않아요. 자, would you rather 하고 나왔는데 원래 would rather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답니다. would rather 동사 원형. 너는 1년에 $1,000를 받겠니? or 아니면 1년 하고 한 달 만에, 그러니까 13개월입니다. 13개월에 $1,100를 받겠냐? 자, 선택이죠. 자, 좀 더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opt for가 선택하답니다. 고르다. The larger sum, 더 큰 양이니까 $1,100겠죠. 13개월에 $1,100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어디서 네가 발견하겠니? 월 이자, interest 이자라는 뜻이 있어요. monthly가 붙어서 월별의라는 형용사입니다. 월 이자율을 $10를 찾을 수 있겠네요. 월 $10면요, 1년이면 $120, 120이에요, 퍼센트. 엄청난 이자율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3번. 자, 선택이니까 A or B로 갑니다. 이런 걸 좀 잘 확인을 해보세요. 또는 VS로 이렇게 가볼게. 자, 12개월로 하겠습니다. 12개월에 $1,000 가져갈래. 13개월에 $1,100 가져갈래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왜? 개꿀이잖아. 한 달만 있으면 100달러를 더 얻는데.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가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since 왜냐면이에요. 자, 왜냐하면 interest 이자율입니다. 그 이자가 compensate가 보상하다야. 당신에게 너그럽게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위험에, 자, 리스크하고 유 사이에 대 빠졌죠. 당신이 직면한 어떤 위험에 대해서 너그럽게 보상을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으로써 extra few weeks니까 이게 한 달이겠죠. 맞아 틀려? 몇 주 더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작가는 얘가 굿이야. 현명해. 왜냐면 한 4주 기다려서 이자율이 겁나 높아. 그러니까 이거는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야 됐지? 자, 그 다음에 second question에서 또 다른 사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또 다른 사례가 딱 나왔을 때 주목. 사례가 두 개가 나왔을 때 똑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다르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차이점 발견이 무조건 정답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Would you prefer $1,000 today cash on the table? 자, 너는 테이블 위에 있는 현금을 오늘, 지금 당장 $1,000를 선호할 거니? 아니면 한 달 있다가 $1,100를 선호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됐죠? 자,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하나는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 달 후입니다. 자, 여기는 $1,000고요. 여기는 $1,100예요. 이랬을 때 우리의 상식이 여기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상식을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If you think like most people, 네가 대부분의 사람들과 처럼 생각한다면 너는 $1,000를 right away, 즉각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얘를 선택했습니다. right away, 즉각.
자, 그렇다면 얘랑 얘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맞아 틀려? 안 기다린다는 얘기잖아. 자, 뭐가 달라요? 생각했어요. 뭐가 달라요? 얘는 1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달 더해요. 얘는 기다림이 없어요. 그냥 지금이고요. 한 달 후에요. 즉시 있어. 이해됐지? 그래서 이거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저 단어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정답은 나오는 겁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자, this is amazing. 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In both cases, 두 경우 다 if you hold out for just a month longer, hold out 기다리랍니다. 자, 아파트에 나오는 가사죠. 자, 그래서 한 달만 더 오래 네가 기다리면 너는 $100를 더 벌 텐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작가도 왜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in the first case 첫 번째 경우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충분히 간단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보세요. 자,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말 잘 보세요. I have already waited 12 months. 나는 이미 12개월을 기다렸어. 그 다음, what's one more? 한 달 더가 뭐라고? 이 말입니다.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미 12개월을 기다렸고 플러스 2를 해도 상관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12개월 기다리나 13개월 기다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이게 첫 번째 경우. 자, 그 다음 The introduction of now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하고 지금 이거의 차이는 여기서 now라는 거에 도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위에 거랑 다른 게 바로 now예요. 그래서 now가 정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의 도입은 그러니까 즉각적인 거에 도입은 아까 not in the second case 여기 안 했죠? 미안. 두 번째 경우는 다르답니다. 자, 그 다음 지금의 도입은 야기한다. 우리가 만들도록. 자, 나 같으면 inconsistent 무조건 시험 문제. 일관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리게 한다. 그러니까 now가 들어가면 봐봐. 어떤 게 누가 봐도 뭐가 더 좋아? $100를 더 버는 게 무조건 좋잖아. 그래 이자율 10%는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이해돼 안 돼? 그런데 이게 도입이 되면 애가 바보 같은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consistent는 일관적인이고요. inconsistent는 모순된입니다. 앞뒤가 다르.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라고 했죠. 자, 모순된 또는 일관적이지 않은 일관성이 없는 라는 뜻입니다. 결정을 한다. 자, 그 다음에 Science calls this phenomenon. 과학은 부른다. 이 현상을 hyperbolic discounting이라고 부른다. 자, hyperbolic discounting이 뭐다냐 그러지 말고요. 자, 이미 나왔습니다. 앞에서. 자, hyperbolic discounting은 지금 당장이 들어가면 무조건 비합리적인 결론을 내린답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없어도 될 말이 더 나와 있습니다. 자,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자, 앞자만 따서 더 비주동, 그 다음에 더 비주동. 자, 뭐뭐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점점 더 뭐뭐해지다. 자, 그럼 해석해볼게. 보상이 더 가까울수록. 어디에 더 가깝다는 얘기야? 얘들아, 현재. 알았지? 현재에 더 가까울수록 보상이. 알았지? 그 말이 빠졌어요. 보상이 현재와 더 가까울수록 the higher 더 높아진다.
우리의 작가가 만든 단어입니다. 감정적인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정적인 이자율이 상승한다. 자, 이거 다른 말로 나도 시험 된다 이거. 뭐야? 다른 말로 일관성 어?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요. 일관성 없는 결정을 내린다. 맞지? 그냥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관적이지 못한 일관성 없는 결론을 내린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밑줄 치고 함수 금리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내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the more we are willing to give up, 우리는 더 많이 포기한다. 자, 원래 얼마를 포기하게 돼, 얘들아? 한 달 있으면 이자율 10%를 포기하는 거야. 많은 걸 포기하는 거 맞지? 더 많은 걸 포기하는 거야. In exchange for는 뭐뭐의 대가. 자, 이 시간을 기는 당연히 뭘까? 감정적 이자율. 맞아? 그럼 감정적 이자율의 대가로 우리는 더 많은 걸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꺼주세요. 자, 이제